박원순 시장. 예. 박원순 시장은 지금 아주 묘한 상황, 모순된 입장인데요. 흥행이 안 돼서 좋고 흥행이 돼서 좋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예. 너무 빅 이슈, 핵 이슈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투가 예. 또 한 그리고 차례 방금 우리 세워가고. 얘기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그 국제 예. 정상회담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한바탕 또 쓸고 갈 네. 겁니다. 그게 지방선거 전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를 넘어서까지 맞아요.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흥행이 잘 안 되죠. 관심이 없죠, 지방선거에. 아무래도 덜 하겠죠.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냐면 이런 예. 빅 이슈들이 터지면 예. 후발주자들한테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예. 주목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후발주자들한테는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지금 저희 뭐 박용진 의원은 당에 계시니까 네. 후발주자들이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예, 그분들을 예. 실제로 발 동동 구르고 계세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후보라고 그러면 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이벤트를 하고 공약을 네, 발표하고 이렇게 아무리 뭐 멋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도 네. 언론이 그렇죠. 취재를 잘하지 못하고 취재를 한다 한들 빅 이슈들에 밀려가지고 예. 뭐 이렇게 뭐 카드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선두주자의 안정감은 부각되고 예. 후발주자의 추격 공간은 빼앗겨 버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는 경우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데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결정이 난 거죠, 당에서. 예, 예. 그 결선 투표를 도입하겠다. 맞습니다. 3명 중에 1명 걸러내고 그러니까. 예. 물론 첫 투표에서 50% 넘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50% 후보가 안 나오면 2명 가지고 결선 다시 하는 투표하겠다. 겁니다. 결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 저 후발주자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박영선, 우상호 이 두 분이 합쳐서 뛰어넘을 수 있지 않느냐. 박원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 예. 어저께 면접했어요, 어제. 예. 어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주로가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지금 후발주자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어떤 그 공간은 없고 예. 또 그 뭐 흥행이라고 하는 그 결선 투표 제도는 또 받아들여 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는지 이게 너무 이번 이 재선 국면은 예, 삼성 국면이구나. 너무 예. 편안하게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혁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국면 정말 이대로 쭉 박원순 시장한테 아무 일 없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 악감정이 있는 사이는 아니시죠?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온리 박원순 이런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물론 박원순 시장한테 미투가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아니 요즘 그래서 40대 박원순 시장 듣고 50대 계세요? 그런 예. 남자들이 절대로 이렇게 뜨고 싶어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연예계에서. 왜냐하면 잘 나가기만 하면은 미투가 나오고. 어제 김생민 씨 미투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주 박원순 독재로 간다는 거는 사실 흥행 문제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 안철수라든가 또 김문수라든가 이러면서 야당 쪽으로 눈이 가게 되면 당내 선거에서는 프리패스였지만은 예, 예.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어요. 선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불난집에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일단 왁자지껄 해야지. 왁자지껄이야. 문제가 있어야지 거기에 시선을 붙잡아 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부자 몸조심 하는 것처럼 예, 예. 매우 조용한 선거, 조용한 아주 침묵 예, 모드 예. 비슷하게 갈 거예요. 수면 아래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너무 한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게 네, 문제일 네, 그렇죠. 수도 있다. 박용진 네. 의원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경선 그 얘기죠, 국면에서 뭐. 네. 경선 국면에서만 박원순 시장이 상한가를 치른다는 말씀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본선 가게 되면 저는 그렇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예.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73%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된 국회 투표 분포소가 나왔거든요. 탄핵에 찬성하는 분포가. 그런데 막상 가서는 탄핵에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갔었던 문재인 당시 후보가 예. 42%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42% 그러니까 받았죠. 그 2012년 선거보다도 예, 예. 더 못 받은 상황이 됐어요. 그거는 어쨌든 이 분포상 유권자의 분포상 만일에 보수 진영이 이렇게 뭉친다고 한다면 결집하기 하게 된다고 시작하면 그러면 모른다.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긴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 걱정하고 예. 계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물론 공식 선언은 내일인가요?
언제죠? 내일이죠. 내일인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선언을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일 살라미, 그런 살라미가 어디 있어요. 예.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바른미래당 인재위 위원장의 등장은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 건가? 전 작가님, 전혜옥 작가님. 저는 상당히 그 커다란 파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커다란 파도? 대선에서 안철수의 이제 그 어떤 실패라든가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록치 않은 조건에서 자신을 던졌다는 거 결국 정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얼만큼 이 객체화 해가지고 예, 예. 어려운 상황에서 달굼질 하느냐예요. 던진 거 맞아요, 지금 서울시장 출마가?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이런 구도에서 어쨌든 김문수 지사 나오죠. 예. 또 뭐 안철수 나오고 박원순 이런 구도에서 사실 옛날에 빚을 졌다고 하지만은 그 빚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선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점에서 아니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의 정치적인 하나의 방력이다. 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력이다. 요즘 정치인들은 배짱도 없고 방력도 없어요. 근데 그걸 보여준 거죠. 박 의원님 방력 없으세요? 그게 박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어 나올 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작년부터 첫눈 올 때부터 나왔는데 그게 박력이야. 저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 뭐 언론에서는 쓸 말이 없어서 자꾸 그걸 쓰는 것 같은데 무슨 아름다운 양보설 양보. 네, 그 있잖아요. 양보설. 그 무슨 초등학생들 그 손가락 걸고 맹세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치에서는 차용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정치권에서 가장 의미 없는 게 정치인들끼리 약속. 게다가 다음엔 너 뭐 이런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흘러가면 끝이다. 네. 생골이다. 그러니까 게다가- 박용진 의원하고 그러면 아무도 약속을 안 해요. 아니 그런 약속을 해본들 그거를 지킬지 말지.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 맞습니다만 네. 정치인끼리 약속은 제가 볼 땐 부질없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무슨 손가락 걸고 맹세한 사이도 아니고 이거를 다시 뭐 얘기하고 이것 중심으로 선거가 돌아간다?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양보 프레임은 일단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양보 프레임 먹힐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하고의 약속이었죠. 오히려 그 당시에 한국 정치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예. 양보하지 않는 50%가 넘는 후보가 5%도 안 되는 후보에게 예. 그걸 양보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감동을 느꼈어요. 저도 감동을 느꼈고요. 아하.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안철수라는 그런 아마 그것이 아마 안철수의 자산일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국민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기억하고 것이다. 있다고 생각해요. 박용진 의원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글쎄요,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큰 의미 없을 것이다. 그 뒤에 여기서. 이분이 뭐 여러 국면에서 보여줬던 또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좀 퇴색됐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 의원님은 아닐 것이다. 저희 엄마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니, 정치가 우리 전 작가님 어머니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아니요, 않으니까. 아니요. 너무 전지적 그렇죠. 작가 시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보통 사람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장난치진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양보할 줄 알았고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박원순 시장은 양보는 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 산에 놀러 갔다가 산행 갔다가 덥수룩하게 와갖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그 5%가 55%를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배를.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그때의 안철수의 참신함을 기억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 누군가가 안철수라는 그 대안이 될수 누군가를 있다. 이제 복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고생도 하고 간철수에서 이제 확실하게 돌아왔다. 박력 있는 이번에 사람으로. 경우는 간을 보지 않고 나온 거죠. 왜냐하면 예. 이기기 힘든 구도상 이기기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지금 고개를 약간 설레설레 방역도 동의 못하시고 아름다운 양보도 동의 못하시고 그게 뭐 던진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름다운 양보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전혀 먹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더 중요한 건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주목받았던 건 그의 성공 그리고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으로서의 주목받았던 그때이고 IT 그 전문가로.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얀 곡선이고 알겠습니다. 아니요. 신선하면 다 끝났어. 근데 신선하면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를 안 하고 있었으면 아마 교과서에 아직도 실렸고 존경을 받았겠죠. 예, 예. 그렇지만은 현실 정치에 몸을 담는다는 건 굉장히 그 자체가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편했을 텐데. 근데 그건 있다. 정말 예. 그 우리가 박원순 시장 얘기하려고 했다가 이야기가 안철수로 가는 걸 보니까 뭔가 있긴 있네. 너무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아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죠? 사실은 하한가까지 가야 되는데 네. 상한가만으로도 시간이 홍준표 해야 돼, 홍준표. 근데 지금 하한가
하한가는 어쨌든 지방선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네. 하한가를 누가 골라오셨는지 이름만이라도 말씀을 네. 하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혁 작가님 하한가. 저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 지금 전남지사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 때문에 골라오셨고. 못 가기도 하고 나이 77세니까 이 은퇴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보여주셨으면 해요. 어휴 이거 박지원 의원 진짜 듣고 계시는데 그만하셔라. 아니 왜냐하면은 하물며 평생 해도 되는 패션 디자이너인 겐조도 네. 65세인가 그때가 돼갖고 이제는 나의 정원을 가꾸겠다 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은퇴의 모습을 정치인도 보여줘야지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이제 그 자리를 젊은 신인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나이 또래 신인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초선들이 뭐 이렇게 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정치가 물갈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나를 디딤돌로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65세면 저는 아직 17, 18년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도 진짜 국회의원도 한 3선제 그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뒀으면 좋겠다. 네, 네. 요거는 박지원 의원이 자주 인터뷰 나오시니까 제가 직접 반론을 듣는 것으로 하고 박용진 의원의 하한가는 누구였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신데요. 또 나왔어요. 홍준표 대표. 우리 저 매번 홍준표 나와요. 대표가 그게 자신만만하고 가죽 잠바 입고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대는 족족 그러니까 고사하는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별명이 제가 볼 생겼어요. 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데다가 아하. 이번 지방선거를 지고 나면 네. 자기 자신의 그 처지마저도 그 불안한 예. 좌불안석이 처지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하한가인데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이 하한가가 아닐 수 있다. 상장 폐지까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제1야당 대표신데 이 발언 괜찮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여의도에서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희 당으로서는 이게 비밀인데요. 예.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예.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삼두마차가 예. 계속 이게 가면 우리로서 나쁘지 않았나. 우리 정치 전반으로는 상당한 마이너스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당 안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그 삼두마차 계속 가줬으면 그거 좋겠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우리한테 많이 돕는다 이런 느낌은 있지. 두 분, 반응들 괜찮네요. 예. 두 분의 오늘 이 뉴스닥 조합. 아주 네. 케미가, 두 분 아까 맞선이라고 제가 표현해드렸는데. 그거는 좀 취소해 주세요. 왜 그래요? 밥 많이 사드릴게요. 케미가 좋았어요. 아까 예쁜 노래라며. 자, 이 두 분과 함께한 오늘 스페셜 뉴스닥 시간 빨리 가죠. 네, 너무 그러네요. 즐거웠어요. 예,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하한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의견 두 분과 나눠봤고,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통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청취자들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는데요. 이렇게 토론하는 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다. 오늘 두 분과 귀한 손님과 함께 했습니다. 카드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선두주자의 안정감은 부각되고 예. 후발주자의 추격 공간을 빼앗겨버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는 경우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데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결정이 난 거죠, 당에서. 예, 예. 결선 투표를 도입하겠다. 맞습니다. 3명 중에 1명 걸러내고 그러니까. 예. 물론, 첫 투표에서 50% 넘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50% 후보가 안 나오면 2명 가지고 결선 다시 하는 투표하겠다. 겁니다. 결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 저 후발주자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박영선, 우상호 이 두 분이 합쳐서 뛰어넘을 수 있지 않느냐. 박원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 예. 어저께 면접했어요. 어제. 예. 어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주로가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지금 후발주자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어떤 그 공간은 없고 예. 또 흥행이라고 하는 그 결선 투표 제도는 또 받아들여 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너무 이번 이 재선 국면은 삼성 국면이구나. 너무 편안하게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혁 작가님 오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물론 공식 선언은 내일인가요? 언제죠? 내일이죠. 내일인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선언을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일 그런 살라미가 어디 있어요. 예.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바른미래당 인재위원장의 등장은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 건가? 전 작가님, 전혁 작가님. 저는 상당히 커다란 파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커다란 파도? 대선에서 안철수의 이제 그 어떤 실패라든가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록치 않은 조건에서 자신을 던졌다는 거 결국 정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얼만큼
이 객체화 해가지고 예, 예. 어려운 상황에서 달굼질 하느냐예요. 던진 거 맞아요, 지금 서울시장 출마가?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이런 구도에서 어쨌든 김문수 지사 나오죠. 예. 또 뭐 안철수 나오고 박원순 이런 구도에서 사실 옛날에 빚을 졌다고 하지만은 그 빚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선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점에서 아니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의 정치적인 하나의 어떻게 보세요? 이 국면. 정말 이대로 쭉 박원순 시장한테 아무 일 없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 악감정이 있는 사이는 아니시죠?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온리 박원순 이런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물론 박원순 시장한테 미투가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아니 요즘 그래서 40대 박원순 시장 듣고 50대 계세요? 그런 예. 남자들이 절대로 이렇게 뜨고 싶어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연예계에서. 왜냐하면 잘 나가기만 하면은 미투가 나오고 어제 김생민 씨 미투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주 박원순 독재로 간다는 거는 사실 흥행 문제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 안철수라든가 또 김문수라든가 이러면서 야당 쪽으로 눈이 가게 되면 당내 선거에서는 프리패스였지만은 예, 예.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어요. 선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불난집에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일단 왁자지껄 해야지. 문제가 있어야지. 박원순 시장. 예. 박원순 시장은 지금 아주 묘한 상황, 모순된 입장인데요. 흥행이 안 돼서 좋고 흥행이 돼서 좋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예. 너무 빅 이슈, 핵 이슈들이 예, 예.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투가 예. 또한 그리고 차례 방금 우리 세워가고. 얘기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그 국제 예. 정상회담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한바탕 또 쓸고 갈 네. 겁니다. 그게 지방선거 전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를 넘어서까지 맞아요. 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흥행이 잘 안 되죠. 관심이 없죠, 지방선거에. 아무래도 덜 하겠죠.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냐면 이런 예. 빅 이슈들이 터지면 예. 후발주자들한테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예. 주목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후발주자들한테는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지금 저희 뭐 박용진 의원은 당에 계시니까 네. 후발주자들이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예, 그분들을 예. 실제로 발 동동 구르고 계세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후보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이벤트를 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이렇게 아무리 뭐 멋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도 언론이 그렇죠. 취재를 잘하지 못하고 취재를 한다 한들 빅 이슈들에 밀려가지고 예. 뭐 이렇게 거기에 시선을 붙잡아 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부자 몸조심 하는 것처럼 예, 예. 매우 조용한 선거, 조용한 아주 침묵 예, 모드 예. 비슷하게 갈 거예요. 수면 아래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너무 한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게 네, 문제일 네, 그렇죠. 수도 있다. 박용진 네. 의원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경선 그 얘기죠, 국면에서 뭐. 네. 경선 국면에서만 박원순 시장이 상한가를 치른다는 말씀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본선 가게 되면 저는 그렇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예.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70한 2, 3%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된 국회 투표 분포소가 나왔거든요. 예. 탄핵에 찬성하는 분포가. 그런데 막상 가서는 탄핵에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갔었던 문재인 당시 후보가 예. 42%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42% 그러니까 받았죠. 그 2012년 선거보다도 예, 예. 더 못 받은 상황이 됐어요. 그거는 어쨌든 이 분포상 유권자의 분포상 만일에 보수 진영이 이렇게 뭉친다고 한다면 결집하기 하게 된다고 시작하면 그러면 모른다.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긴 합니다. 민주당 안수 그 걱정하고